네,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어떤 수 체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죠. 유리수가 있었죠. 유리수는 뭐예요? 사실은 유비수죠. 유비수 무슨 뜻이에요?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 불렀고요. 유리수에는 정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어떤 녀석이 있었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분수꼴로만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리고 정수에는 양의 정수가 있었고요. 양의 정수,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양의 정수를 우린 특별히 뭐라 부르죠? 네, 자연수라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수체계는 유리수까지였어요. 물론 살짝 무리수까지 공부했는데. 자, 그런데 유리수랑 비교해서 좀 다른 녀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리수입니다. 무리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비수죠. 비로 표시할 수 없는 수예요. 그러니까 유리수냐 무리수냐의 차이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예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으면 무리수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무한소수 중에서요. 무한소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무한소수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순환하는 녀석이 있었죠. 순환하는 녀석이 있었고 순환하지 않는 녀석이 있었어요. 자, 순환하는 녀석은 우리가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었죠.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순환 무한소수는요. 분수꼴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표시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루트라든 이런 기호를 대표적으로 사용하고요. 이 외에도 중학교 때는 파이 정도까지 공부하게 되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뭐 자연상수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호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분수꼴로 표시할 수 없는 녀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거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 부릅니다. 자, 선생님, 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죠.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으면서 표시할 수 없는 게 있나요? 없어요.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입니다. 그래서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리수냐 무리수냐는 뭐예요? 분수로 표시할 수 있냐 없냐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수는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실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실수라 부릅니다. 실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수직선 위에 존재해요. 수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직선 위에 존재한다라는 건 수직선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다. 왼쪽으로 갈수록 작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실수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대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대소 판별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실수라는 녀석들은 결국에는 양수이거나 0이거나 음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똑같은 두 수를 두 번 곱하면 항상 0보다 커나 같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실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수직선 위에 존재하며 대소 판별이 가능하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갖는 수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녀석은 여기 수직선 어디선가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수직선을 표현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0하고 1, 0하고 2, 뭐 0하고 1, 2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식의 표시 방법이냐면요. 0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가본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숫자가 1인 거예요. 그러면 1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가면 뭐가 되죠? 2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우리한테 무리수의 위치를 잡으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무리수의 위치를 잡아볼게요. 제가 이렇게 뭘 그려요?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얼마냐면요, 루트 2예요. 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입니다. 루트 2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루트 2와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 뭐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콤퍼스에 바늘을 대고 여기다 연필을 대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되죠. 반원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가 바로 원의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점이 뭐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표현하면 얘는 0에서 출발한 거죠. 0에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온 거죠. 그러니까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왔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라는 숫자는 여기에 위치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0에서 왼쪽으로 요 길이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0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가면 이 길이가 루트 2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땐 플러스고 왼쪽으로 갔을 땐 마이너스, 기준 숫자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네모만큼의 값은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을수록 어떤 수다? 큰 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소판별의 기본은 수직선 위에서 찾는 것이 가장 개념적이고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방법에는 만약에 우리가 두 수를 뺐어요. 두 수를 뺐는데 양수예요. 그 소린 뭐예요? 앞에 게 크단 소리고요. 두 수를 뺐는데 0이에요. 그럼 둘이 같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수를 뺐는데 음수예요. 그 소린 뭐예요? 뒤에 게 크단 소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곱할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그 상황에서는 두 녀석을 제곱한단다. 이걸 뺄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루트 3하고 루트 2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양수인 줄 알죠? 이게 앞에 게 크다라는 거. 근데 이제 다른 뭐 어떤 수들이 들어왔어. 이렇게 뭐 x 플러스 1에 1, 뭐 마이너스 루트, 뭐 x,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y, 뭐 이런 수가 들어왔으면 이런 건 우리가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곱해서 뺍니다. 제곱해서 뺐을 때 양수면 앞에 게 큰 거예요. 제곱했을 때 빼서 음수면 이게 모두 양수일 조건입니다.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양량이거나 양량일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곱해서 뺐을 때는 원래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겠지만 A, B가 모두 양수일 때 생각하면 두 녀석은 같다는 소리가 되고요. 제곱해서 뺐을 때 음수가 됐다는 건 뒤에 게 크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냥 뺄 수도 없고 제곱해서도 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2에 50승이 크니 3에 뭐 30승이 크니 이래 버리면 누가 큰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두 녀석을 나눕니다. A분의 B라고 나눠줘요. 근데 두 녀석을 나눴는데 1보다 커? 그럼 분자가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A와 B를 나눴는데 1이야? 그러면 뭐예요? 분자 분모가 같다는 소리고요. A분의 B를 나눴는데 1보다 작아? 그러면 분모가 크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빼거나 제곱하거나 또는 나눔으로써 대소빈교를 할 수 있고요. 이것보다 더 직관적인 것은 뭐다?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대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방법 이외에도 있지만 이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개념원리 확인하기 페이지 24페이지 진행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 실수가 사라졌습니다. 자, 1번 봐볼게요. 자, 우리한테 다음 수가 유리수면 유리수, 무리수면 무리수라고 쓰래요. 1번 루트 4는요. 루트 4는 얼마예요? 2죠? 루트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2잖아요. 그러니까 2죠. 그럼 얘는 뭐예요? 유리수죠. 2는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죠. 어떻게? 1분의 2라고. 그래서 유리수입니다. 2번. 마이너스 루트 7은 마이너스 루트 7인데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리수예요. 무리수예요. 3번. 루트 안에서 7을 끄집어낼 수도 없고요. 마이너스 루트 0.49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0.7의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절대값 0.7이죠. 그럼 양수니까 그냥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가 마중 나와 있어서 마이너스 0.7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7로 쓸 수 있죠. 분수로 쓸 수 있으니까 유리수예요. 4번 0.313131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숫자를 잠깐 x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x는 0.313131이니까 자, 100x는 얼마가 되죠? 100x는 31.313131이 되어서 두 수를 빼면 99x는 31이 되죠. 그래서 x는 얼마예요? 99분의 31이 되죠. 지금 제가 뭐 했죠? 이 무한소수를 뭘로 표현했어요? 네, 분수로 표현했어요. 무한소수를 분수로 표현했어요. 즉,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유리수인 거예요. 자, 5번. 루트 9 플러스 2예요. 루트 9는 3이죠. 3 더하기 2는 5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분의 5로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유리수예요. 6번 루트 10 마이너스 1인데요. 마이너스 1은 표시할 수 있는데 루트 10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분수꼴로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리수예요. 이렇게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냐 없냐로 우리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2번 봐볼게요. 2번. 자, 1번. 유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참입니다. 왜? 모든 유한소수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유리수예요. 2번. 무한소수는 한 녀석은 순환하는 녀석이 있고요. 순환. 그 다음에 비순환이 있죠. 자, 순환하는 녀석은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죠. 그래서 얘는 분수 표현이 되고 분수꼴이 되고, 그 다음에 비순환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녀석들은 유리수가 되고 분수로 표시할 수 있으니, 순환하지 않는 녀석은 분수로 표시할 수 없어서 무리수가 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유리수이다. 모두 무리수이다. 순환하는 녀석은 무리수이다는 거짓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무리수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리수는 무한소수이다. 무한소수이다. 무한소수이죠.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모든 무리수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런데 무한소수는 무리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무한소수에는 뭐가 있어요? 유리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무리수는 무한소수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참입니다. 자, 4번. 무리수는요, 0이 아닌 정수, 0이 아닌 정수 분의 정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수죠, 분수. 분수꼴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리수가 왜 무리수예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어서. 무비수라고 그랬죠. 비의 꼴,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없어서 무리수라고 써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알겠죠? 자, 3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봐보시면요. 다음 수 중에서 정수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그랬죠. 정수. 자, 우리한테 주어진 수가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수가 좀 내리고 2분의 파이 루트 9,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0.15 땡땡,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 얘는 바꿔 쓸 수 있죠. 뭘로? 3이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얘 안 되고요. 얘 안 되고요.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99분의 15로 바꿔 쓸 수 있죠. 더 이상 없죠. 자, 정수. 정수는 뭐예요? 루트 9가 정수죠. 3으로. 그 다음에 정수 있나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리수. 유리수는 뭐라고 했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 2분의 파이 분수로 나타낸 것 같은데 이 파이라는 녀석이 들어오면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 파이는 이거는 정수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b의 꼴로. 그래서 이게 2분의 파이가 b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9는 1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유리수죠. 정수는 유리수니까요. 자, 얘는 무리수 빼기 무리수인데 얘도 무리수 빼기 무리수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서로 연산이 요 결과도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얘는 유리수가 되죠. 그래서 0.25 땡땡.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무리수. 무리수는 여기 없는 거죠.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죠. b로 나타낼 수 없는 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가 분수꼴로 나타낸 것 같은데 이 파이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놈한테 2분의 1을 곱했다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안 됩니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도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분수꼴이란 건 뭐예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실수는요. 모두 다 얘네들 다 실수예요. 얘네들 다 실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번 삭제하고요. 지우고요. 4번. 자,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1번. 루트 3하고 루트 5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다. 자, 루트 3하고 루트 5가 있어요. 그럼 여기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습니다. 또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본적으로 유리수가 없다는 틀렸어요. 정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정수도 있네요. 정수 2가 있죠? 2번 볼게요. 1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은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는데요. 왜 없습니까?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죠.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여기다 1이라고 써요. 그리고 루트 2라는 녀석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대각선 길이. 요 길이가 루트 2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고 계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 그렇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콤파스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됐다고 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에서 양의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루트 2만큼 갔죠? 그러니까 이 요점의 좌표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틀렸어요. 자, 3번. 수직선은 실수로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꿀 수 있다. 여기 모든 실수들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돼요. 1하고 2 사이에도 수많은 수들이 존재하잖아요. 무한개의 수가 존재하는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1대1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선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안에 어딘가에 있어 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은 뭐 실수로 채울 수 있다. 수직선은 모든 실수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 봐볼게요. 필수예제란다. 확인하기, 개념 확인하기 5번 봐볼게요. 다음 4-루트 2와 2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인데 옳은 걸 쓰래요. 자, 일단 4-루트 2에서 2를 뺐어요. 자, 빼니까 얘는 4에서 2를 빼서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된 것이죠. 이때 우리한테 2는 루트 4이므로 2가 루트 4죠. 2가 루트 4란 말 왜 했어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바꿔 쓰려고? 2를 루트 4로 바꿔 쓰려고. 루트 4 빼기 루트 2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맹이가 큰 게 큰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게 크다, 양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수를 뺐는데 양수가 나왔으니 앞에 게 크다 라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우리는 핵심 문제 익히기로 넘어갑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은, 그래서 1번. 자, 얘는 마이너스 루트 0.5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안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0.5가 되고,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앞에 0. 마이너스랑 만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5가 되죠.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유리수입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친구들은 다 풀 수 있겠지만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원리대로 풀게요. 자, x가 1.272727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100x를 쓰고요. 100x를 쓰면 127.2727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x를 한 번 더 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727 그래서 소수 부분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녀석을 빼주면 99x는 127-1이 되죠. 그래서 x는 뭐가 돼요? 99분의 126이 되는 거죠. 분수꼴로 표현됐죠. 유리수입니다. 자, 루트 25는 5고요. 루트 16은 4잖아요. 그 두 개 빼면 1이죠. 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분의 1꼴로 표현할 수 있죠. 유리수입니다. 자, 얘는 루트 3을 표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수꼴로 표시할 수 없어서 무리수입니다. 표시할 수 없어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4분의 3이고 4분의 3이면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음수 붙여서 얘는 분수꼴로 표시하였죠. 그래서 얘는 유리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리수는 4번이네요. 자, 2번 연달아 풀어볼게요. 2번 문장제 문제니까 2번 볼게요. 2번 봐보시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1번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죠. 유리수는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화유죠.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져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2번 순환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순환소수가 무리수예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죠. 유리수죠. 이거 틀렸네요.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아이들은 모두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아이들은 요 녀석들이 무리수인 거죠. 근데 갑자기 순환소수가 유리수인데 순환소수는 무리수다 그랬으면 틀린 거죠. 3번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얘네들 유리수와 무리수로 수직선을 모두 채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았어요. 4번
순환소수가 아닌 무리수는 순환소수가 아니다라는 건 비순환이잖아요. 비순환 무한소수는 그쵸. 순환하지 않는 건 규칙이 없기 때문에 분수꼴로 표시할 수 없어서 우리가 무리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4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5번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틀렸죠? 왜?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건 유리수니까. 그러니까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거짓.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거짓. 왜냐면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소수가 뭐 유리수다 무리수다라고 단정하면 다 거짓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져줘야 돼요.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녀석들은 B로 나타낼 수 있고 순환할 수 없는 아이들은 B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요. 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볼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자, 하나, 둘, 셋, 세 칸. 3, 3은 9. 자, 이거 두 칸. 2는 4. 그래서 얘는 루트 13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빗변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컴퍼스에 바늘을 대고 연필을 대고 이렇게 반원을 이렇게 그리면 자, 반원이라 합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얼마예요? 예, 루트 13이 된 거예요. 루트 13. 루트 13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점의 정체는 뭐가 되죠? 어디서 출발했어요? 1에서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13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정체는 뭐가 되죠? 1에서 왼쪽으로 왔죠? 왼쪽으로 얼마만큼 왔어요? 루트 13만큼 왔죠? 루트 13만큼 왔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13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했고 1 마이너스 루트 13을 이 점의 좌표를 1 플러스 루트 13을 Q라고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수는 1 마이너스 루트 13과 1 플러스 루트 13이 됩니다. 4번 연달아서 풀어볼게요. 이것도 문장제 문제여서. 네, 4번. 자, 옳지 않은 걸 구하래요. 자, 파이는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다.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다. 수직선 위에 있다란 소리예요. 있죠. 왜? 유리수,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니까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2번. 자,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가 있죠. 왜냐면 이 사이에 2하고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잖아요. 뭐 2.1, 2.11, 2.111 뭐 이렇게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루트만 다 루트 씌워버리면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3번. 1하고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예, 맞습니다. 1하고 하여튼 어떤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한개의 유리수로 채워져 있어요. 아무리 작은 수를 해도 그 사이에 또 무한개의 유리수가 있고 또 무한개의 유리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 사이만이 아니라 유리수, 무리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의 두 수가 있어요. 같지 않은 두 수가 있어. 얘네들이 아무리 가까운 수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습니다. 4번.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이건 틀려요. 정수가 있다. 거꾸로 하면 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하고 뭐 여기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정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틀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얘만 하나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수직선은 유리수로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꿀 수 있다.
그 소리 뭐야? 유리수만 있다. 이 소리죠? 아니죠. 유리수 플러스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의 주장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4번, 5번이 됩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1번 봐볼게요. 두 수를 빼보면 되겠죠? 자, 루트 10 플러스 1에서 4를 뺍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10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9니까 양수가 되네요. 그러니까 앞에 게 크죠? 그래서 얘가 더 큰 놈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2번. 여기서 이거 빼볼까요?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12에서 루트 5도 빼고 10도 빼보는 거죠. 루트 5 플러스 10을.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2는 뭐죠? 루트 4죠. 루트 4가 커요? 루트 5가 커요? 루트 5가 크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게 큽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3번. 자, 요번에는 루트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1에서 3을 마이너스 3을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4 마이너스 루트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4는 루트 16이고 루트 8은 8이니까 양수가 되죠? 앞에 게 크네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여기서도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뺍니다. 뒤에 거 빼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서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요. 자, 2 마이너스 루트 3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루트 4가 루트 3보다 크니까 양수죠. 그래서 앞에 꽤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 플러스 루트 6에서 루트 6 플러스 루트 5를 빼면 이렇게 되고요. 없어지고요. 루트 4에서 루트 5를 빼는 형국이니까 음수죠. 그러니까 뒤에 게 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틀린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앞에서 뒤에 거 빼서 양수냐 0이냐 음이냐를 확인해줘서 대소 판별한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 두 실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하고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계산하라고 이제 근사값도 줬는데 저는 계산 안 하고 계산 필요하면 할게요. 자, 루트 2가 여기 있고요. 루트 2는 뭐 1보다 크죠. 그 다음에 루트 5가 여기 있고요. 2가 한 2쯤 있겠죠. 2가. 얘 루트 4가 여기 루트 3이 있을 것이고요. 그쵸? 여기 루트 3, 2,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 루트 6 이런 식으로 있겠죠. 얘 루트 4입니다. 그러면 3번은 여기 있죠. 1번은 루트 3은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건 요 안에 있습니다. 자, 2번은요. 루트 2에서 0.2래요. 0.2면 얘보다도 한참 모자르죠. 0.2면 자, 그래서 뭐 한 루트 3이 큰지 지금 루트 2 플러스 0.2가 큰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뭐 따져볼까? 위치를 좀 잡기 위해서 루트 2 플러스 10분의 1에서 이거 따지기 좀 힘들다. 완전히 힘든 건 아닌데 근사값 1.73이랑 1.414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1.732쯤 되고요. 얘가 1.414쯤 돼요. 그럼 두 녀석 빼면 얼마예요? 1.414. 그러면 0.3, 2, 뭐 1, 뭐 6 하니까 8 되겠네. 이 0.3보다 큰 거예요, 여기가. 그럼 여기에 위치하겠네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루트 2 플러스 0.2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루트 2 플러스 3이라면 루트 2에서 3만큼. 그러면 루트 2에서 3만큼이면 휙 넘어가 버리죠. 그쵸?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쭉 가면 이제 3이 루트 9쯤 나오잖아요. 루트 9. 그쵸? 그래봐야 여기서 한 칸 온 거예요.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밖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쵸? 루트 5에서 0.3을 뺀대요. 0.3을 빼면 지금 루트 5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거의 얘가 얼마라고 그랬죠? 2.23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414를 빼면 얼마가 되죠? 0. 대충 여기 2 나오고 여기만 계산하면 되니까 6, 8, 0.822죠. 그러니까 0.3이면 0.8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있는 수고요. 얘는 뭐냐? 루트 2랑 루트 5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정 가운데 있는 수예요. 정 가운데. 예. 그래서 얘도 있는 수가 됩니다. 얘가 지금 휙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5 사이에 없는 수는 3번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